고양 오리온스의 2019-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5위로 마치고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팀인데 과연 좀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류 기자님께서는 올 시즌 오리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팀이 저는 그러니까 제일 분석이 어렵던 팀은 KGC 인삼공사였고 제일 흥미롭게 분석했던 팀은 이 팀이에요. 이 팀은 제가 볼 때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갖다가 한다라고 주승 감독이 선전포고를 한 팀이에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외국인 선수 담당 우리 이동환 기자에게 상당히 좀 알쏭달쏭한 가위바위보 멘트를 일단 해주셨는데 네. 좀 이따가 궁금하죠? 예, 네. 곧 디테일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동환 기자께서 그러면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뭐 랜드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KT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많은 팬분들이 알 것 같으니까 오리온에서 기대하는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리가 사실 지난 시즌 KT에서는 그러니까 신장 제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센터로 뛰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오리온은 절대로 랜드리를 센터로 뛰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스몰 포워드 같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 리그에서 뛸 때도 스몰 포워드로 뛰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출승 감독이 쓰려고 데려온 것 같고, 격에는 인사이드는 이승현, 장재석 그리고 최진수까지 이렇게 물론 최진수는 빅맨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같이 도와줄 것 같고, 랜드리는 유럽에서 편하게 뛸 때 어떤 그 포지션에서 그대로 뛰게 될 것이다. 그게 그 선수의 장점 기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 익숙한 플레이로 돌아가는 것, 이게 랜드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리온이 지금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유럽에 전지훈련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갔다가 모레 귀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굳이 간 것도 어떤 유럽 선수들의 몸싸움을 이제 이승현이나 장재석이 좀 견뎌보면서 그냥 빅맨 너희들이 해라. 랜드리는 포워드로 쓸 테니 이거를 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은 랜드리를 3번으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던 하워드가 관건이죠. 지금 이번 시즌에 오는 외국 선수 중에 최단신이고, 그러니까 단신 외국 선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예, 전자랜드와 더불어서 작은 선수를 굳이 데려왔거든요.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 선수들이 아파요, 지금. 가드들이. 지금 한호빈은 연습 경기 중에 다친 무릎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한 2월쯤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박지현은 그 전에 이미 다쳐버렸는데 지금 시즌 아웃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가드 중에 이현민 정도, 그리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장태빈 정도밖에 없는데, 장태빈은 사실은 검증이 됐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이현민은 노장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맡기기 어려워요. 결국에는 조던 하워드를 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다르게 보면은 올 시즌은 2인 보유 1인 출전이기 때문에 조던 하워드가 나오면은 그만큼 랜드리가 못 뛰어요. 그러면 랜드리가 가진 장점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 가드진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랜드리의 위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딜레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하워드가 옴으로써 사실은 저는 오리온이 불안해졌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제가 연습 경기에서 이 선수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아직 이 한국 특유의 그런 이제 외국 선수 가드에 대한 압박 수비를 별로 못 견뎌요. 예, 되게 못 견뎠고, DB랑 한번 연습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겨워했거든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야투 20개 던져서 2개 넣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되게 아직 압박에 못 견디는 모습도 있었고, 추일승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뭐 가드라는 포지션의 특징도 있고, 그래서 하워드는 아마 2라운드는 돼야 팀에 적응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갔을 때 과연 1라운드로 오리온이 5할 이상의 승률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이 가드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워드의 기량 문제도 있고,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뭐랄까요, 코트 밸런스 붕괴, 랜드리가 못 뛴다는 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있어요. 예. 좀 외국 선수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환 기자께서 조금 더 옆으로 와주시고 또 단독 샷으로 한번 지그시 저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류동혁 기자께서는 어쨌든 오리온 추일승 감독님이 랜드리를 데려왔을 때, 그리고 올 시즌에 장재석 선수도 복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랜드리 체제의 어떤 포워드 농구에 대한 어떤 틀은 정확히 잡고 있으신 걸 텐데, 이 농구의 어떤 강점은 무엇이고 류도현 기자가 생각하시는 약점은 무엇일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오하면서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일단 이동환 기자가 랜드리와 그 조던 하우드 데려온 거는 좀 우려스럽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오리온은 정통 센터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맨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승현 장재석을 잘 쓰겠다. 그러니까 두 선수를 잘 쓰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스몰 라인업으로 올 시즌을 박살을 내겠다. 저는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몰 라인업을 통해서 상대를 갖다가 요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갖다가 했을 때 전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나는 자신감이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인가 4년 전에 조잭슨 있을 때, 에런 레인지 조잭슨 있을 때, 그때 원가드 포포드 시스템으로 KGC를 눌렀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농구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보면 조잭슨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그 선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적응이 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공격형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팀 동료들과 조화도 좀 잘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폭발을 했냐면 플레이오프 때 어쨌든 팀 동료들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잭슨이 폭발을 하면서 그게 팀의 시너지가 나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던 하우드 선수를 데리고 온 거는 그 배경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적응이 어려운 거에 대한 약점을 갖다 메우려고 하는 심산도 있다. 즉 조던 하우드는 조잭슨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 자체의 어떤 기술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선수예요. 스크린 이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하고 궁합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게다가 슈팅 능력 같은 경우는 조잭슨보다 나아요. 석점 슛의 정확도, 그리고 미드레인지에서의 어떤 던지는 거, 그리고 슈터가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스크린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어떤 그 능력치가 조잭슨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운동력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박 수비에 좀 고전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선수가 제대로 적응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리온은 강력한 공격 무기, 그러니까 상대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공격 무기를 가지게 된다. 특히나 조던 하우드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다 가드일 텐데 그 조던 하우드를 갖다 1대1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드는 사실 국내에는 몇 명 없거든요. 정말 몇 명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던 하우드가 나왔을 때 그 수비 약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이승현 장재석이 최소화하고 조던 하우드를 내세워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전술을 갖다 펼친다면 오리온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추일승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안전빵으로 또 뭐가 있냐면 마커스 랜드가 있는데 마커스 랜드를 갖다 썼을 때 가드진의 약점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가드진의 약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운반하는 역할만 포인트 가드가 하면 돼요. 이 팀에서는. 나머지는 이승현, 랜드리 라든가 아니면 허일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금 외국 선수 한 명이 한 쿼터만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스매치가 생기고 그 미스매치가 생기는 그 전술의 어떤 활용성 측면에서는 추일승 감독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가위바위보 게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은 이런 전술 전략을 가지고 올 시즌에 임할 것 같고 이게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류 기자님께서 또 오리온의 가위바위보 전략에 관해서 또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동환 기자께 오리온의 올 시즌 순위와 예상 순위와 그리고 아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때요? 이동환 기자. 저도 막 이렇게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추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위바위보 싸움. 네네.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뭐 저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저도 출승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 농구인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리온의 선수 구성, 오리온이 가진 어떤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좀 이상향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변하는구나. 예. 나이를 먹었어. 예. 우리 그러니까 기자도. 분명히 멋진 농구고 좋은 농구예요. 출승 감독이 하는 농구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는 지도자고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하는 지도자고 깨어있는 지도자인데 이것이 KBL에서 이기는 농구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분명히 뭔가 또 출승 감독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농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많은 팀을 이기는 농구로 전환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올 시즌도. 근데 3년 전에 어쨌든 우승 공식을 한번 깼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작년에도 6강을 갔었고, 물론 뭐 4강 그때 당시 이제 KCC한테 좀 졌긴 했지만 그것도 뭐 이승현 부상당하고 뭐 그래서 간 건데
그러니까 이상향이라고 그러면 성적을 못 낸다는 얘기인데 성적을 지금 냈잖아. 일단은 근데 두 분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 순위에서도 두 분이 예상하시는 순위에서도 완전히 갈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동환 기자께서는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국내 가드진의 부상이 굉장히 오리온에게 좀 딜레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던 하워드가 어쩔 수 없이 좀 코트에 나와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랜드리 활용을 극대화하는 거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시즌 내내 오리온에게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6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는 전력을 생각합니다. 오리온은. 예, 하지만 정말 최상위권의 전력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전 6위 KT와 6위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예상합니다. 예. 그럼 류동혁 기자께서는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본 3위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오, 두 분이 완전히 갈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팀은 경기를 치면 치를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팀을 봤을 때 물론 약점이 뚜렷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구를 알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뚜렷한 어떤 전술의 컬러, 팀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어떤 높이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트랜지션 농구를 제대로 할 것이다.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이동환 기자가 지적해주신 그 네. 가드의 부실 때문에 하워드 선수를 활용해야 됐을 때 하워드 선수의 이 KBL 적응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류 기자님은 그럼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압박 수비를 하고 가드질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수비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라운드, 그러니까 대여섯 게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선수의 기본적인 기량의 클래스가 나타나는데, 그 하이라이트 필름이나 이런 걸 보면 순간순간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슈팅 가드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갖다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슈팅의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 밀착 수비를 떼어냈을 때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찾아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아서 슛을 하는 그 과정이 지금 클래스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던 하워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 시기만 잘 버틴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하워드 선수의 G리그 3점 성공률이 40.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슛이라는 장점을 확실히 지닌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동환 기자는 좀 주목할 선수 한 명 꼽아주시자면 저는 오리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워드가 코트에 나오는 시간이 꽤 있다. 한 20분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결국엔 포워드진에서 허일영이 그만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일영이 사실 지난 시즌에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 연습 경기 하다가 발목 다치고 시즌 초반에 제대로 못 나오고 시즌 중반에서야 좀 제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허일영이 랜드리가 코트에 없다는 걸 별로 못 느끼게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 선수의 장점은 뭐 확실하잖아요. 외곽슛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사실 하워드가 코트에 있을 때도 오리온이 뭐 포워드진에서 득점력 부재 이런 것들을 고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저는 허일영을 좀 주목할 선수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오리온이 지금 바뀐 두 가지 제도, 그러니까 2m 제한 철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인 보유 1인 출전. 야, 그 2인 보유 1인 출전. 여기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2m 신장 제한 철폐는 오리온에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주일승 감독이 뭐 기술적인 더블팀,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장재석이나 이승현이 버티고 랜드리가 들어가서 잡거나 뭐 하는 그런 변형된 수비를 3, 4년 전에도 분명히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m 제한 철폐가 오리온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 두 번째로 한 명만 추천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포워드진이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팀의 어떤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특히 플레이오프 때 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스매치가 생기면 그 미스매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술 변화라든가 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리온은 거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팀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그런 미스매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줄 수 있는 팀이에요. 워낙 포드가 좋은 포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오리온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오리온의 2019-2020 시즌을 두고 상당히 엇갈리는 순위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시는 팬분들께서도 오리온의 올 시즌을 이게 눈여겨보시고 시즌이 끝날 즈음에 이 프리뷰에 다시 오셔서 한번 또 많은 이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또 누가 어떤 의견이 맞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기할까요? 이동훈 기자. 얘기하시죠. 아,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동훈 기자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어떤 내기로 가시겠습니까, 두 분?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예. 오, 자신 있다는 거죠? 네. 자신 있다는 거. 몰라요. 아니면 그 컬러 염색 어떠신가요? 요즘 컬러 염색이요? 예, 요즘 기자계 이제 내기로 컬러 염색하는 게 유행입니다, 또. 아, 유행인가요? 네, 저는 네. 한 분밖에 모르는데. 예. 근데 컬러 염색 네. 그러니까 오리온의 컬러가 보라색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순위가 이제 뭐 두 분 다 예측하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먼 분이 보라색으로 염색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라색 옷 입으셨다고. 예.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보라색 우리가 옷. 다음에 네, 그 네. 리뷰 방송을 할 거잖아요. 예. 리뷰 방송 같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농알못이다. 3번 외치기.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죠. 혹은 염색을 해야 된다면 다크 브라운 이런 것들. 그건 너무 보라색 네. 어떡해요? 그냥 농알못이다로 가겠습니다. 농알못이다로. 그렇다면 네. 이 두 분이 오리온의 순위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순위가 전혀 맞지 않는 분, 정말 거리가 먼 분이 나는 농알못이다를 3번 외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